내 손에 쥔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니 그녀의 서명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2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녀의 계획 속에서 단순한 이용 도구로 전락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서류를 찢어버리며 웃었다 되냐 하면 그녀가 모르는 비밀이 이미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으니까. 그날 아침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니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폭풍 전야였다. 아니 이제는 전 아내가 될 여자, 수진이가 어젯밤에 내민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오빠, 미안해. 우리 끝내자.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2년 전 우리는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고 나는 IT 회사에서 중간 관리직으로 일하는 평범한 남자였다. 우리는 대학 동창 모임에서 재회했다. 그녀의 미소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처음 만난 날, 수진이는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오빠,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부모님 빚 때문에 그녀의 이야기는 가슴 아팠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 빚더미에 앉았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도왔다. 결혼 후 내 월급 대부분을 그녀 가족에게 보냈다. 집도 그녀 명의로 샀고 차도 그녀가 원하는 대로 바꿨다. 오빠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녀는 항상 그렇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 속삭임 뒤에 숨겨진 진실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오니 집이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옷장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와 함께 짧은 편지가 있었다. 미안하지만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 그동안 고마웠어.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분노가 슬픔을 삼켰다. 왜 나를 이용한 거지? 나는 핸드폰을 들고 그녀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리다 끊어졌다. 그녀는 이미 나를 차단한 상태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2년간의 추억이 스치고 지나갔다. 결혼식 날, 그녀의 행복한 미소. 신혼여행에서 바다를 보며 나눴던 대화. 영원히 함께할게 그녀의 약속이 이제는 조롱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그냥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이혼 서류를 봐주세요. 뭔가 이상해요.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건 표준 양식인데 재산 분할이 당신에게 불리하네요. 그녀가 모든 걸 가져가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깨달았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나를 이용해 재산을 모은 후 버리는 거였다. 부모님 빚. 그건 거짓말일지도 몰랐다.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그녀의 과거를 파헤쳐 주세요. 탐정의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수진이는 결혼 전 이미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 남자는 부유한 사업가였다. 그녀는 나를 다리 삼아 그 남자에게로 가려 했던 거다. 빚 이야기는 모두 연기였다. 분노가 내 안에서 끓어올랐다. 나는 그녀를 찾아 나섰다. 그녀의 새 주소는 탐정이 알려준 대로 고급 아파트였다. 문을 두드리니 그녀가 나왔다. 오빠. 어떻게?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서류를 그녀 앞에 던졌다. 이게 내 계획이야? 나 이용하고 버리는 거. 그녀는 눈을 피했다. 미안해. 하지만 사랑이 식었어. 그 순간 나는 웃었다. 내 계획 이미 무너졌어. 그녀의 눈이 커졌다. 나는 주머니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다. 내 부모님 빚.
그건 내가 갚았어. 하지만 그 돈은 내가 빌린 거지? 그리고 집. 내 명의로 바꿔놨어.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미리 준비한 반격이었다. 결혼 후 그녀의 행동이 수상해 보일 때부터 나는 대비했다. 변호사와 상의해 재산을 보호한 거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나를 밀쳤다. 이 개자식아. 내가 어떻게, 하지만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그날 우리의 결혼은 끝났다. 하지만 내 복수는 시작이었다. 나는 그녀의 비밀을 폭로할 준비를 마쳤다. 그 남자, 그녀의 연인에게 모든 걸 알릴 거다. 서울의 밤거리가 내 발밑에 펼쳐졌다. 이제는 내 차례였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수진이의 행적을 추적했다. 탐정의 도움으로 그녀의 일상이 드러났다. 그녀는 그 사업가 민준이라는 남자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민준은 유명한 건설회사 사장으로 나이 든 부자였다. 수진이는 그를 만나기 전부터 나를 타겟으로 삼았던 모양이다. 왜 나였을까? 내 마음속에서 그 질문이 맴돌았다. 아마도 내가 안정적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남자처럼 보였기 때문일 거다. 대학 시절 나는 조용한 모범생이었다. 그녀는 그걸 이용했다. 어느 오후 나는 민준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그는 고급 세단을 타고 나타났다. 나는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수진 씨 남편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다. 수진이가 당신을 속였어요. 나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과거 연애사, 나와의 결혼이 이용이었다는 증언. 민주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나를 사랑해. 하지만 서류를 보자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가 당신 돈을 노리는 거예요. 나는 차분히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더 필요해. 나는 미소 지었다. 이미 준비된 게 있었다. 수진이의 은행 기록, 나에게서 빼돌린 돈이 민준에게로 흘러간 흔적. 그는 충격받아 자리를 떴다. 그날 저녁,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빠, 왜 그래? 민준 오빠한테 뭐라고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했다. 진실을 말했어. 내 계획이 끝났어. 그 후,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집 문 앞에서 울며 빌었다. 미안해, 오빠. 실수였어.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나는 문을 닫았다. 늦었어. 내 가슴속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2년간의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더 강해졌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 삶이 다시 시작되는 듯 했다. 하지만 수진이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녀는 SNS에 나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남편이 폭력적이었어요. 이혼은 어쩔 수 없었어요. 거짓말이었다. 친구들이 나에게 연락했다. 무슨 일이야? 나는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대응했다.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했다. 증거가 있어. 녹음된 대화, 그녀의 위선적인 행동. 어느 날 그녀와 민준이 함께 있는 걸 목격했다. 강남의 레스토랑에서.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이 어두웠다. 아마 내 말이 효과를 발휘한 거겠지? 그날 밤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그녀가 나를 이용하려 했어요. 그는 수진이를 버렸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나는 복수심에 불탔다. 하지만 동시에 후회가 밀려왔다. 이게 정말 원하는 건가?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사랑했던 여자를 파괴하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할까? 나는 밤새 고민했다.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졌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처럼 내 마음도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수진이가 다시 왔다. 오빠, 제발 용서해. 그녀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또 다른 연기일 뿐. 내가 나를 이용한 만큼 나는 내게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나는 문을 닫았다. 이제 법정에서 만나자. 법정 날짜가 다가왔다. 서울 가정법원에서 우리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수진이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녀의 눈빛은 적대적이었다. 당신이 모든 걸 망쳤어. 그녀가 속삭였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다. 재산 분할에 이의가 있나요? 내 변호사가 나섰다. 피고가 원고를 속여 재산을 취득하려 했습니다. 증거가 제출됐다. 그녀의 거짓말, 이용 행위. 수진이는 반박했다. 그건 오해예요. 사랑했어요. 하지만 증인들이 나왔다. 탐정, 은행 직원. 그녀의 계획이 드러났다.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혼은 인정되지만 재산은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법정을 나오며 그녀가 나를 노려보았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 후 그녀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SNS 비방으로 인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벌금과 명예훼손 판결. 민주는 그녀를 완전히 끊었다. 그녀는 직장을 잃었고 가족도 등을 돌렸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승리감과 동시에 공허함. 어느 날 옛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수진이 병원에 입원했대. 충격이었다.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왜 왔어?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 때문에. 그녀는 울었다. 그녀의 병은 스트레스성 위궤양이었다. 계획이 실패한 후 그녀는 모든 걸 잃고 무너졌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왜 그랬어? 처음부터. 그녀는 고백했다. 부모님 빚 때문에. 민준 오빠가 도와준다고 해서. 미안해. 하지만 그건 반쪽 진실이었다. 그녀의 욕심이 더 컸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나를 사랑한 적은 있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하지만 돈이 더 중요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일어섰다. 이제 끝내자. 병원을 나오며 내 마음이 가벼워졌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나의 새 삶을 시작할 때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나는 승진했다. 친구들도 축하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정말 끝난 걸까? 수진이의 소식이 다시 들렸다. 그녀는 회복 후 지방으로 내려갔다. 새 출발을 한다고. 나는 안도했다. 어쩌면 그녀도 반성할 기회가 될 거다. 서울의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거리를 걷다. 나는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 회사 동료, 지은이. 그녀의 미소가 수진이와 달랐다. 진심이었다. 지은이와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회사 미팅에서 그녀를 봤다. 안녕하세요. 새로 온 지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밝았다. 우리는 점심을 함께 먹었다. 이혼하셨다고 들었어요. 힘드셨겠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는 잊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수진이의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수진이로부터 연락이 왔다. 오빠, 만나자.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집 앞에 나타났다. 제발, 한 번만. 그녀의 모습이 초췌했다.
나는 카페로 데려갔다. 무슨 일? 그녀는 울며 말했다. 모든 게 잘못됐어. 민준 오빠가 나를 버렸고 가족도. 오빠, 도와줘.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내가 한 짓 때문에. 그녀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나는 일어섰다. 불가능해.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그럼 내 인생도 망칠 거야. 위협이었다. 나는 웃었다. 시도해봐. 그녀는 사라졌다. 그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회사에 익명 제보가 왔다. 그 직원이 부정행위를 했다. 거짓이었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됐다. 나는 수진이의 진님을 알았다. 탐정을 다시 고용했다. 그녀가 민준과 재결합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거부했다. 그녀의 절박함이 나를 타겟으로 만들었다. 나는 대응했다. 회사에 증거를 제출해 무죄를 입증했다. 상사는 미안해. 오해였다. 라고 사과했다. 지은이가 위로했다. 괜찮아요. 도와줄게요. 그녀의 따뜻함이 내 마음을 녹였다.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다. 서울의 한강에서 산책하며 대화했다. 과거는 잊어요. 미래를 봐요. 그녀의 말이 위안이 됐다. 하지만 수진이의 그림자가 여전했다. 어느 밤 수진이가 전화했다. 오빠, 나 죽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가 절박했다. 나는 병원으로 갔다. 그녀는 자살 시도를 했다. 왜? 나는 물었다. 모든 게 내 탓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다. 연기예요. 약간의 상처뿐. 그녀의 또 다른 속임수였다. 나는 화가 났다. 이제 그만해.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었다. 지은이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사랑해. 그녀가 말했다. 나는 처음으로 진심을 느꼈다. 시간이 흘렀다. 지은이와 나는 동거를 시작했다. 그녀의 집은 따뜻했다.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해요. 그녀의 미소가 내 상처를 치유했다. 회사 일도 순조로웠다. 하지만 수진이의 소식이 들렸다. 그녀가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는. 이번엔 젊은 변호사. 또 이용하려는 건가?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다시 나타났다. 오빠,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그녀는 돈을 요구했다. 병원비가 필요해. 거짓말이었다. 나는 거절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그녀는 분노했다. 내가 모든 걸 빼앗았어. 하지만 나는 차분했다. 내가 먼저 빼앗았잖아. 그 후 그녀의 행적이 이상해졌다. 탐정 보고서. 그녀가 민준을 스토킹하고 있었다. 민준은 경찰에 신고했다. 그녀는 체포됐다. 뉴스에 나왔다. 전 남편 이용 후 연인 스토킹 여성. 나는 충격받았다. 그녀의 몰락이 완전했다. 지은이가 안아주었다. 이제 끝났어요. 그녀의 품에서 나는 울었다. 2년간의 고통이 풀렸다. 우리는 결혼을 준비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그녀의 약속이 진심이었다. 수진이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교도소로 갔다. 나는 그녀를 방문했다. 왜 왔어? 그녀가 물었다. 용서할게. 하지만 잊어. 나는 말했다.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그 순간 나는 자유로워졌다. 과거가 사라졌다. 결혼식 날 지은이의 미소가 빛났다. 서울의 예식장에서 친구들이 축하했다. 축하해. 그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행복했다. 수진이의 그림자가 완전히 지워졌다.
우리는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로 갔다. 바다가 아름다웠다. 이게 진짜 사랑이야. 지은이가 속삭였다. 돌아와서 우리는 아이를 가졌다. 아빠가 될 거예요. 지은이가 말했다. 내 인생이 완전해졌다. 수진이는 출소 후 새 삶을 시작했다. 그녀에게서 편지가 왔다. 미안해. 행복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다. 서울의 거리를 걷다. 나는 생각했다. 이용당한 인연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진짜 사랑과 함께 삶은 그렇게 계속된다. 끝없는 드라마 속에서 우리는 선택한다. 용서와 전진.